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3살 딸과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윗집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신혼 때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조용하고 살기 좋았거든요. 위층에도 조용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셨고 딸이 태어난 후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윗집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30대 후반 부부의 초등학생 남자아이 둘 8살 6살인가, 그리고 작은 강아지도 한 마리. 처음 인사할 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이네요,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어서 시끄러울 텐데 양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서로 배려하며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사 첫 주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짐 정리하느라 시끄럽겠구나 했죠.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쿵, 쿵 천장이 울릴 정도의 발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을 전력으로 뛰어다니는 소리, 장난감을 던지고 굴리는 소리, 의자를 질질 끄는 소리.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딸도 크면 그럴 수 있지. 스스로 다독이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이에요. 밤 10시, 11시가 넘어도 계속 쾅쾅쾅. 아이들이 잠은 언제 자나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강아지. 이게 정말 문제였어요. 낮에도 짖지만 밤이 되면 더 심하게 짖어댔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몇 분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짖어대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저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짖으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잠귀는 좀 밝은 편이긴 해요. 딸도 저를 닮아서 예민한 편이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딸이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위에서 쾅쾅거리고 강아지는 짖어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겨우 재워놓으면 또 깨고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 11시쯤이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들려던 순간에 완전히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12시가 넘어서 청소기 소리까지 들려요. 진짜 이건 욕이 저절로 나와요. 대체 왜 새벽에 청소기를 돌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딸도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딸은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서 낮에 짜증도 많이 내고, 저는 만성 수면 부족의 우울감까지 생기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소음 신고를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참다가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엄마를 만났어요. 웃으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혹시 죄송한데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는 조금, 그리고 강아지도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남자애들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세탁기는 낮에 바빠서 밤에 돌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짖는 게 본능인데 어쩌겠냐고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과하면 뭐해요? 개선이 되어야죠. 이런 대답은 계속 소음을 낼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했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았어요. 정말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털어놨더니 그냥 참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가기도 힘들고 이런 일로 이웃들과 관계까지 나빠지면 곤란하다면서요. 아파트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은 회사 가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이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한다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 집은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진 살자고 마련한 집이거든요. 애 때문에 선택한 집인데 정작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말 속상하기만 합니다. 일주일 후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아래층에서 저희 집을 신고한 거예요. 위에서 밤늦게까지 시끄럽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은 딸 9시에 재우고 저희도 10시면 조용히 하는데 무슨 소리가 시끄럽다는 건지. 저희 집에서 밤에 계속 쿵쿵거리고 세탁기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위층 소음이 우리 층을 거쳐서 아래층까지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래층에서는 소음의 출처가 윗집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죄송하지만 그 소리는 우리 윗집에서 나는 소리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설명했는데 아래층 분은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럼 윗집도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도 현재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아래층 분과 함께 윗집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접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간식까지 챙겨 들고 갔습니다. 정말 좋게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바로 사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기보단 그냥 형식적인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눈빛이나 태도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참다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밤마다 세탁기 돌리고 애들 뛰는 거 다 들립니다. 아랫집에서 저희를 신고한 것도 결국 다 윗집 소리였어요. 그 말에 얼굴이 굳더니 결국 말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순간은 속이 시원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남편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딸이 또 위층 소음 때문에 울며 깬 날이었거든요.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윗집 아저씨와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로 고함을 주고받으며 관리실에서까지 말려야 할 정도였죠. 그 순간만큼은 답답했던 속이 조금 뚫렸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껄끄러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윗집과 완전히 등을 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소음은 여전했고 저는 또 관리실에 신고하고 전화를 하고 끝없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이제는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장 피폐해지는 건 저라는 거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동안 정작 제 마음이 먼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귀가 한번 트이니까 아주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예전엔 못 들었던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을 잘 못 자니 아이에게도 짜증이 늘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처방받아 먹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여전히 시끄럽지만 처음만큼 분노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버틸 수는 있어요. 강아지 짖는 것도 새벽 세탁기도 이제는 포기했으니까요. 귀마개와 이어폰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참 씁쓸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조용한 동네의 집을 찾아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집에서는 귀마개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또 하루를 버팁니다. 사연극장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